혹시 신장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는 동정맥루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에 아주 정교한 필터가 고장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필터가 신장인데요. 만약 이 중요한 신장이 멈춰버린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신장 기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특히 가장 많이 하는 혈액투석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 슈퍼 고속도로를 만드는 법과 최적의 접근법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신장 기능이 멈출 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몸의 이 필수 장기, 신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신장이 뭘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우리 몸속의 아주 정교한 필터, 바로 신장입니다.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싹 걸러내고 혈압도 조절하고 심지어는 꼭 필요한 호르몬까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능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약해지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성 신장 질환, 우리가 흔히 CKD라고 부르는 병이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GFR, 즉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인데요. 이걸 신장의 건강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점수를 보면 지금 신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 병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GFR 수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신장 기능도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5단계, 그러니까 말기 신부전이 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병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병이 5단계, 즉 말기 신부전 선태에 이르게 되면 환자들은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그 선택지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이식.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생존율도 가장 높고요. 하지만 이건 큰 수술이고 거부 반응이라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막투석. 이건 집에서 할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한데 매일 해야 하고 감염 위험이 꽤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병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특별한 혈관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5년 생존율을 한번 보세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는 81%인데 투석 치료는 39%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왜 다들 신장 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 치료가 정말 중요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선택하는 치료법, 바로 혈액투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혈액투석에는 아주 특별한 과제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분당 400에서 600ml.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마시는 500ml짜리 생수병 있잖아요. 그게 1분마다 하나씩 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혈액인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속도와 압력이죠. 과연 우리 몸의 평범한 혈관이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일반 혈관은 이 엄청난 혈류와 압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정맥은 너무 약해서 금방 터져버릴 거고요. 튼튼한 동맥은 또 너무 깊숙이 있어서 매번 바늘로 찌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기발한 해결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걸 혈관의 슈퍼 고속도로를 뚫는 공사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의료공학 기술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정맥루, 영어로는 AV 액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수술로 힘이 센 동맥이랑 피부 가까이에 있는 정맥을 그냥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동맥피가 정맥으로 콸콸 흘러들어가면서 약했던 정맥이 점점 굵어지고
튼튼해지겠죠? 이걸 바로 정맥의 동맥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약한 정맥을 강한 동맥처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수술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과 의사가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연결해서 투석을 위한 아주 튼튼한 새 길, 즉 슈퍼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혈관은 수년간 반복해서 주사바늘을 꽂아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 동정맥로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VF, 즉 자가혈관을 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AVG, 임조혈관을 쓰는 방식입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AVF는 내 몸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만들면 2년이 지나도 85% 이상이 문제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감염에도 강하죠. 반면에 AVG는 인공 튜브로 둘을 연결하는 건데요. 이건 더 빨리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구성이 훨씬 떨어져서 2년 뒤에는 절반 이상이 막혀버리고 감염 위험도 더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시겠죠? 다행히도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미 의학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AVF는 AVG보다 좋고 AVG는 CVG보다 좋다. 여기서 CVG는 뭐냐면요. 중심정맥도관이라고 해서 아주 응급할 때 목이나 가슴에 바로 꽂는 임시 튜브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간단해요. 가장 좋은 건 AVF, 그 다음이 AVG, 최악은 CVC라는 거죠. 합병증이나 감염 위험이 적은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KDOQI라는 국제적인 신장질환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1순위 최선은 무조건 내혈관을 쓰는 AVF입니다. 만약 환자의 혈관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불가능하면 그때 차선책으로 2순위인 인조혈관 AVG를 고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CVC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마지막 수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인 자가혈관 동전맥루, 즉 AVF는요. 수술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투석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자라는 이른바 성숙하는 데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급해져서 투석을 시작해야 할 때 수술을 하면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 신장 질환을 앞둔 환자분들은 최악의 상황, 즉 감염 위험이 아주 높은 응급 카테터를 몸에 꼽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말 반드시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최상의 치료 결과가 사전 준비에 달려있다는 게 명백하다면 환자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의료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닥쳐서 하는 응급치료가 아니라 미리 하는 선제적 계획으로 그 중심을 옮겨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